안녕하세요, 마망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 책과 받은 책의 북카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 권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머니스트의 세계문학 전집 시즌 6입니다. 제가 올해에는 꼭 고전문학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렇게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세계문학 전집 시즌 6 세트를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히도 받게 되었습니다. 휴머니스트의 세계문학 전집은 하나의 테마로 함께 읽을 수 있는 5편의 작품을 시즌별로 출간한다고 해요. 이번 시즌 6의 제목은 소중한 것일수록 맛있게 입니다. 시즌 1은 여성과 공포, 시즌 2는 이국의 사랑, 그리고 시즌 3는 질투와 복수, 시즌 4는 결정적 한순간, 시즌 5는 할머니라는 세계라는 테마였고요. 이제 곧 출시된 시즌 7은 날씨와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마별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표지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하나하나 표지가 굉장히 뭔가 독특하면서도 매력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담고 있고, 여기 책등을 보시면 이렇게 금박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하면서 은은하게 빛이 나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시즌 6 소중한 것일수록 맛있게, 여기에 5권이 어떤 책이 실려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헨리의 식탁 위의 봄날, 비키바움의 크리스마스 잉어, 나카 간스케의 은수저, 빌럼 엘스워트의 치즈, 허버트 조지 웰스의 신들의 양식은 어떻게 세상에 왔나, 이렇게 5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흉세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요거를 읽고 그 다음에 이 소설 하나하나를 읽으면 좀 더 작품을 깊이 있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량이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먹는다는 행위와 소중한 것들, 요거를, 이 테마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좀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전문학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것은 프랑스아즈 사강의 패배의 신호입니다. 제가 사강의 책을 한 3권 정도 읽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서야 그 매력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또 고르게 되었고요. 뭔가 사강의 책은 좀 뭐랄까 감각적이면서도 되게 솔직하고, 또 작품에서 다루는 그 사랑이 되게 도발적이기도 하면서 스토리 자체도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책도 역시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데, 이 책은 다른 사강의 책들에 비해서 가장 관능적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구체적이고 깊은 사랑과 욕망, 그리고 어떤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이 더 촘촘하고 섬세하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대되고, 그런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랑이 어떻게 또 이별을 맞게 될지, 또 그런 내용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표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도 좋지만 딱 잡았을 때 만져지는 이 커버의 촉감이 좋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색이 완전 예쁜 주황색이거든요. 그래서 매대 위에 있는 그 책들 중에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강의 책이라서 산 것도 있지만 표지가 너무 예뻐서 또 소장하고 싶어서 산 부분이 좀 더 크게 구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머리에 이렇게 사강의 사진과 함께 어떤 작가와 또 이 책의 소개가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는 것 같고요. 기대되는 만큼 이 책이 저한테 잘 맞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제가 사실 에리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이 책을 되게 좋게 잘 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사랑의 기술을 읽기 전에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읽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워낙에 추천도 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책이기도 해서
언젠가 꼭 읽어봐야지 했는데 이번 기회에 딱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이 책은 뭔가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그리고 어떤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 책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랑은 감정의 영역인데 게다가 감정 중에서 가장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게 사랑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정말 기술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지고 사랑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위기 전환용으로 잠깐 짧게 소개할 건데 이건 소개라기보다 약간 자랑?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별을 쫓는 소년들이라는 웹소설입니다. 이 박스에 단행본 7권과 또 굿즈들이 조금 들어있어요. 요즘 아이돌들 각자 그룹마다 세계관이 좀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중에서도 투바투라는 그룹은 그 세계관이 되게 빡센 그룹 중 하나입니다. 이게 모든 뭐 앨범이나 뮤직비디오나 여러 가지 각종 컨텐츠에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어느 정도 알아야 덕질도 더 재미있게 하고 떡밥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요거는 이제 마법 능력을 가진 소년들이 이제 엔터계로 오면서 펼쳐지는 그런 판타지 장르물이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돌들은 이런 콘텐츠도 나온다라는 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거를 산 제 자신이 조금 재밌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 샀다고 어디다가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짧게 보여드리고 이제 그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김인혜 작가님의 살롱드 경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하길 작가님의 데브로텔의 유령을 읽고 또 데브로텔의 그 박물관을 갔었던 그 경험이 되게 인상 깊어서 그런지 개화기 시절, 그러니까 그 한국 근대사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여러 작품과 해설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골라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신 김인혜 작가님께서는 전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팀장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20건 정도의 전시를 기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속 작품의 큐레이팅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미술가들과 문인들의 어떤 사랑이나 우정, 그 다음에 작품 활동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한국 미술은 또 잘 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무라타 사야카의 신앙과 찬쉐의 격정세계입니다. 이 책은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신앙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저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을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그 문체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딱딱하고 무미건조하지만 근데 그 행간에는 약간의 따뜻함이 묻어있는 그런 책으로 기억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신간이 나오게 되었고 또 제가 이 책을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표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렬하고 제목 자체도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그리고 이 책 신앙은 단편소설 6편과 그 다음에 에세이 2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표제작인 신앙은 어떤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정자은행이라든지 생존율, 그 다음에 클론 가전, 그 다음에 지구 멸망 후의 예술, 뭐 이런 되게 뭔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진 기발하고 독특한 상상력을 더한 디스토피아적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뭔가 책을 한번 딱 훑어봤을 때 이거는 되게 뭔가 나한테 신선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찬쇠의 격정세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작가도 사실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찬쇠 같은 경우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그리고 또 중국의 카프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작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중국 작가를 알게 되어서 좀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일단 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이 책은 2022년에 중국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는 2024년 1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이제 전작들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좀 그런 부분 없이 누구나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은 유토피아적인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멍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 주인공들이 이제 비둘기라는 북클럽에 모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얽히고 설킨 애정 관계들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청춘 연애소설로 보일 수 있지만 북클럽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작가의 독창적인 문학관을 담았다고 하니 어떤 문학적 본질 탐구 같은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두껍지만 또 내용이 재미있다고 하니까 책이 아마 술술 읽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도 재미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금희 작가님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중고서점에서 구입했고요. 알라딘 중고서점에 여성 작가 섹션이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구경을 하는데 뭔가 김금희 작가님 책이 끌리기도 하고, 또 이 표지나 어떤 제목이나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편소설집이고요. 여기에는 9편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저는 김금희 작가님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책을 읽었을 때 남는 그 여운이 뭔가 기분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애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문장을 꾹꾹 눌러 담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되게 문장이 곱고 섬세하다. 감정 표현 같은 게 되게 섬세하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게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복자에게도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김금희 작가님의 장편소설만 읽었었네요. 근데 요거 단편집은 처음이라서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김금희 작가님이 장편보다는 단편을 좀 더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지, 그게 또 저한테는 어떻게 와닿을지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요것도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산 책과 받은 책들을 함께 소개해 봤는데요. 이제 뭔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책 정보를 찾다 보니까 책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이 생기고 흥미도 생기고 막 얼른 읽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 얼른 읽고 책 읽은 소감들은 이제 뭐 브이로그나 아니면 책 리뷰 영상 이런 형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그 소감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